안녕하십니까. 이군의 주식사냥 우주사냥 이군입니다. 자, 오늘은 금투세에 대한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금투세 시행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금투세는 사실 2020년에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가 됐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자라는 의미로 국내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펀드 파생상품 매매 시 소득에 대해서 나오는 소득세들을 이제 부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일종의 시세 차익, 즉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런 것들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이런 것들을 유예했었고 일단은 지금은 국민의힘에서는 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저희 민주당에서는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사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투세가 이제 도입이 돼야 된다는 입장은 어쨌든 간에 금투세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찬성하는 쪽도 있죠. 찬성하는 쪽에서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내 주식에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느냐. 그죠? 일반 개인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게 안 되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매기는, 즉 부자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라는 의미가 되고, 뭐 선진국에서 하고 있다. 그렇죠? 선진국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건 찬성 쪽에서의 입장이죠. 반대쪽에서의 입장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뭐 세력이라고 하면 사실 뭐 기관 외국인들이 이제 세력이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정말 큰 손들도 세력이 되거든요. 요즘 뭐 작전주라고 하는 것들도 물론 존재를 하지만 요즘에 개인 큰 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네들도 어떻게 하면 시장을 어떻게 하면 유동성을 공급하고 움직이는 맞죠? 주요 세력인데 이들에게 세금을 만약에 세금 과세를 해버리려면 국내 시장이 초토화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금투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 왜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법인세를 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세율 면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더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개인은 금투세 시행 시에 22에서 27%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기간은 이제 법인세 자체가 10%에서 20% 정도이기 때문에 어, 메이저 세력들이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어, 부분들 그렇죠? 세율의 이제 비형평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원천 징수에 대한 부분 이거는 어쨌든 이제 민주당의 보안 패키지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이제 완화를 시켜주긴 했지만 원천 징수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증권거래세를 없애기로 했어요. 증권거래세를 없애기로 했지만 그 안에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게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근데 이것이 0.08% 정도? 네, 그런 것들이 아직 이런 거는 이제 존치를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완전 거래세를 없앤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뭐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세금을 부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 큰 손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로 가냐. 개인 큰 손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간대요. 해외로 주식으로 미국 주식으로 가거나 부동산으로 간다 이거죠. 오히려 이것들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민주당에서 보안 패키지로 하는 것들에 있어서 ISA 그 계좌로 시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보시다시피 과세 범위에 있어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해외 시장에 투자만 사고 또 부동산 쪽에 대한 투자가 더욱더 활발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해외 주식에 자금이 쏠리게 되면 환율이 우리나라 이제 급등할 수 있고 또 부동산 또 급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동산 집값 못 잡게 되고 환율 문제를 결국에는
외환 자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결국 기업의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기업의 자금을 풍부하게 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떻게 유동성이나 역할을 하는데 기업 자금, 기업 투자가 또 경색될 수 있고 또 기업들의 자금 경색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는 우리나라는 물론 나름 그 선진국이라 할 수는 있겠죠. 중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증시는 후진국이에요. 뭐 지금 작전 세력들이 활개치고, 또 외국인들은 진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만 사고, 나머지는 전혀 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증시 후진국, 그리고 박스피,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박스피 탈출이 어렵다. 결국에는 증시 우상향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증시를 정말 뭐 밸류 프로그램이든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기업들의 어떤 이 활력을 제고하면서 기업들이 정말로 약간 그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도 개정을 시킴으로써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증시 밸류업을 이루어내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되게 미약하기 때문에 금투세까지 시행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외국인도 떠나가게 되고 기관도 떠나가게 되고 개인 큰 손으로 떠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름적으로 이제 조금 완화시켜 보고자 이제 이런 뭐 보안 패키지가 나오게 됐어요. 기본 공제가 5천만 원 수익에서 1억 원까지 간다. 또 이월 공제가 5년, 10년 동안 확대되고 ISA도 3천만 원까지 확대되고 해외 주식 투자는 또 세금을 뭐 물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뭐 저도 금투세에 대해서는 뭐 세금이라는 거는 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정도 좀 뭐 선진국 계열의 궤도에 좀 안착을 해서 나름대로 좀 플랫폼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인프라가 좀 갖춰졌다. 뭐 그러면은 뭐 금투세 시행도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큰손에 대한 부분들, 개인 큰손이라는 게 사실은요, 이제 뭐 작전주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개인 큰손이 요즘엔 되게 중요해졌어요. 왜냐면 예전보다 이렇게 이 개인 큰손들이 굴리는 자금도 상당히 막강하거든요. 이네들이 또 뭐 사모펀드로서도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작년에 이제 에코프로가 거의 10만 원이가 지금 이제 뭐 액면 분할을 해서 에코프로가 이제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에코프로만 봐도 좀 그래요. 에코프로도 작년 7월 달에 뭐 사실 10만 원에서부터 150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이때 올랐을 때 사실은 뭐 기관 외국인들 공매도와 개인의 싸움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매도가 졌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린 주체가 어떻게 보면 개인 큰 손들이 움직였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움직일 수 있는 어 근데 에코프로라는 것 기업 자체가 뭐 작전주의 계열에 포함되진 않잖아요. 왜냐면 에코프로는 2차 전지라는 성장주 섹터에 이제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전기차의 산업이 확장되고 있었고 에코프로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됐기 때문에 정말로 뭐 작전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그래도 국내 시장에 나름 활력을 주거나 유동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큰 손들의 역할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결국 큰 손들은 결국은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 나름의 뭐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해외로 가거나 부동산으로 가게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최근에 수도권 부동산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뭐 세금에 대한 뭐 대출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공급에 대한 부족 이런 것도 있지만 시장이 자금이 이제 주식에서 이제 부동산을 유동하면서 올라가는 측면도 일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 금조세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실의도 많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좀 우리나라도 금투세라는 부분들이 적용이 돼야 되겠지만 조금 더 좀 정비도 필요하고 국민 여론들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수용을 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또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금투세에 대한 부분은 좀 이렇게 간략하게 짚어보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했던 얘기들이 뭐 모두 뭐 정확하게 뭐, 뭐 일방적인 뭐 주장, 뭐 무조건 제 말이 100%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뭐 저는 어쨌든 좀 더 좀 유의해야 되는 입장 이제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현실의 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장기 우상향을 하는 나라잖아요. 뭐 이런 데서는 뭐 금투세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 이 어쨌든 간에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장기 우상향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 우상향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뭐 결론적으로 이제 1980년대부터는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뭐 이때만 봐도 2010년도까지 2010년도에서 2020년 사이도 굉장히 이 박스피라고 해서 200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 막대한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반짝 올라가 했지만 다시 2000선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뭐 미국처럼 이렇게 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다시 저점을 또 이제 2000선에 다시 회귀해서 다시 2000선에 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연 5천만 원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좋은 종목을 잡고 정말 트렌드한 종목을 잡아서 정말로 끌고 가서 정말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내가 잡아놨다고 하면 대박이 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연간 5천만 원이 이상 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기회의 사다리를 좀 걷어차버리는 성격이 되게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제 좀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그 어떻게 보면 희망이잖아요. 우리 특히 저 20, 30대 청년들은 부동산을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식이고 최근에 코인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지금 코인에 지금 다 들어가 있고 주식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계층 이동의 사다리라고 할 수 있는 주식까지도 이렇게 막 규제를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인 거죠.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연 5천만 원 1억 못 벌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벌어요? 근데 또 살면서 그렇게 벌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 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뭐 예전에 뭐 시젠 이런 기업들도 물론 1년에 한 두 개 나올까 말까지만 이렇게 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이게 수익이 나서 또 좋게 수익이 나서 계층 이동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그래도 희망의 끈을 좀 잡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저희 안타까운 의견이긴 합니다. 그 공투세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정치권에서 좀 최소 유예, 또 폐지 일단 당장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시장의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증시는 어제 이제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 중요한 거는 다시 이제 여기 검색선, 오일선에 안착을 해야 됩니다. 안착을 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는 또 20과 60, 이 라인을 돌파를 하냐 못하냐의 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일선 안착까지는 좀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제가 SK하이닉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SK하이닉스 위험하다. 하이닉스 반도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때도 제가 반등하면서 반등이 약하다. 그래서 20과 60은 넘어야 되는데 60은 넘기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선은 넘었어요. 이렇게 빨간색 선은 안착을 했지만 결국 60은 뚫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코스피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20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뭐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는, 또 60을 뚫지 못하면 또 큰 폭으로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해지를 좀 염두에 둔 전략을 좀 써야 된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을 보유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매매가 차라리 낫다. 반도체보다는 제약바이오가 낫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저점 붕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점을 지금 깨고 있죠. 그러니까 내일 결국에는 올라가 주면 다행이고, 특히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올선이 안착에 일단 해야 되는 입장인데, 어, 현재로서는 좀 쉽진 않아 보여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는 더욱더 눈에 띄게,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렇게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반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시 한번 100만 원 돈 돌파를 하는 상황이고 셀트리온도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유한양행은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죽지 않았거든요. 뭐 HLB도 아직까지는 뭐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이것도 그래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이 살아있다. 그래서 그럴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였던 데모게네스가 어제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들, 또 블루엔텍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은 인벤티지 렌즈 급등했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가지 못했던 팩트론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론은 잘 모르고, 가지 못했던 데모게네스나 또 블루엔텍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는 거죠. 한미약품이나. 그러니까 이런 제약바이오 순환 사이클이 강하게 돌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시장에서 남아 있으려면 인버스에 대한 관점도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종목상으로는 제약바이오 쪽이 더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올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물러설 자리는 없다. 그러니까 물러설 자리는 아니다 생각하는데 마이크로프로는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점이 깨졌기 때문에 일단 좀 이런 거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그나마 좀 볼만한 것들이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이나 이런 뭐 차세대 배터리 쪽, 그나마 되게 괜찮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화장품 쪽, 한국폴마나 코스맥스나 뭐 이런 쪽이 조금 유망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클리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 클리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반등의 폭이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쨌든 지금 조금 무리한 매매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급적이면은 어차피 추석에 껴있으니까 무리한 매매 하지 마시고 시장을 좀 당분간 조금 쉬어가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 좀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쪽보다는 제약바이오 쪽. 그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조금, 그래도 시가총액이 좀 큰 거, 이런 것들이 좀 나을 것 같아요. SK바이오팜이나, 뭐 삼성바이오로스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은 녹십자가 좀 강하게 움직였죠. 녹십자가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 뭐, 이런 좀, 아직까지도 좀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한미약품이나 뭐 동아 ST,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고, ST팜, 그다음에 HKML, 이런 것들. 좀,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여전히 좀 그나마 관심을 가지고 보자. 그렇게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등에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